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21대 국회 원구성입니다. 새 국회가 발족하면 원구성이란 걸 하게 되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마다 새롭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바로 원구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4.15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여당이 거대해지고 야당이 적은 여대 야소의 구조로 재편된 21대 국회. 현재 원내 정당별 의석수는 어떨까요?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민주당은 177석으로 국회 전체에서 59%,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은 전체에서 34.3%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죠. 국회에서 제1당이자 다수당이 되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200석 이상의 찬성과 제적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 국회의 입법과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저지 등 대부분의 권한이 가능해지는데요. 다수당이 된 만큼 국회의장 역시도 민주당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25일 21대 국회의장 후보로는 최다선인 박병석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는 이번 총선으로 4선에 오른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절차적으로는 6월 초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석이 원내 제1당의 몫인 만큼 사실상 의장단으로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속의 국회로 각 정부 부처의 정책과 예산, 인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은 6월 8일인데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정당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몇 석이나 가져갈지 관심이 모였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상설상임위와 비상설상임위를 합쳐 18개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게 될까요? 20대 국회 원구성을 보면서 21대 국회의 원구성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총 18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위원회는 9개였고 통합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위원회는 8개, 민생당은 1개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28석, 통합당이 112석으로 16석의 차이만 났었기 때문에 양당의 위원장 수가 비슷했지만 21대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은 10개에서 12개, 통합당은 6개에서 8개의 상임위를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비율은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는데요. 그런데 지난 27일 여야 간 열린 원구성 첫 협상에서 여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압박하자 야당은 그럴 바엔 국회를 없애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이 같은 논리로 벌이는 삿바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2년 전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 때도 같은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데자비와 같은 삿바 싸움을 벌였던 18대 국회는 원구성에 88일이 소요됐었는데요. 원구성 법정 시한은 6월 8일. 그 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강한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국회 역사상 이렇게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었죠. 특히 범진보 진영이 190석을 차지한 건 더욱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력이나 공조 없이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상정해 처리,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만큼 그동안 야당과의 정쟁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지지부진했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과의 협력과 공조는 분명 필요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내세운 야당이 아니길, 또 강한 힘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여당이 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국회는 지금에서 함께 지켜보시죠.